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보람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애쓰시고 계시는 선생님들 항상 응원합니다. 현장에서 3, 4월 그림책으로 생각도구 활동은 잘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무언가를 찾아내든 관찰 활동이나 마음을 다채롭게 표현했던 형상화 활동들, 아이들이 설렘과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잘 따라와 주시던가요? 오늘은 그 생각도구 활동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주면 좋을지 함께 고민하고 생각도구 이론 강의를 맡은 김정미입니다. 오늘 즐겁게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우리 고전의 미학이 담긴 너영나영 두리동실 그림책을 통해서 아이들의 사고를 본질로 이끄는 추상화와 질서를 창조하는 패턴의 세계를 워크북 활동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그림책과 교사 지침서 그리고 워크북을 곁에 두시고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들, 불확실성이 가득한 AI 시대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우리 문화라는 단단한 뿌리 위에서 탄생하는 창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적 창의성을 기반으로 다져진 창의성은 글로벌 무대에서 대체 불가능한 독보적인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 강조해드린 것처럼 아이들 각자의 내면에 숨겨진 고유성을 스스로 찾아내는 발견의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선생님들의 사고의 유연성과 열린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3가지 생각 도구 중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이 가장 깊어지는 단계인 추상화와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교육의 현장에서 과목을 나누고 지식을 전달하는 데 집중하곤 합니다. 하지만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가 아니라 그림책이라는 매개를 통해 아이들의 사고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앞서 우리가 다루었던 관찰과 형상화가 대상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마음속에 그려내는 기초적인 감각의 확장이라면 오늘 마주할 추상화와 패턴은 그 감각들 사이에서 핵심을 찾고 보편적인 질서를 찾아내는 고차원적인 지적 도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5월의 생각 도구는 추상화를 라고 할 수 있죠. 추상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추상화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추상화의 본질은 복잡한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알맹이만 남기고 나머지를 걷어내는 과정입니다. 자, 워크북 5월 활동지인 추상화의 과정은 대상의 겉모습을 넘어 그 안에 감춰진 핵심을 찾아주는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페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활동은 추상화의 가장 기초 단계인 형태의 단순화입니다. 복잡한 그림책의 장면을 우리가 잘 아는 세모, 네모, 동그라미 같은 기본적인 모양들로 다시 배치해 보는 건데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저 묵직한 다리미 친구는 어떤 모양을 닮았을까? 라고요. 구체적인 형태를 단순한 도형으로 대체해 보면서 아이들은 사물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를 넘어가면 이제 형태를 넘어 관계를 관찰하게 됩니다. 바늘과 실은 늘 붙어 다니고 가위는 자와 소통하나요? 이러한 도구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점과 선으로 이어보는 활동입니다. 직선으로 단단하게 연결된 관계일 수도 있고요. 구불구불한 선으로 부드럽게 이어진 관계일 수도 있겠죠.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인간관계와 공존의 질서를 선의 모양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 5페이지는 추상화의 정점인 단순한 단계인데요. 이제 7친구의 개성을 오직 점과 선과 면 3가지 요소만으로 압축해 보는 거예요. 뾰족한 성격의 바늘은 날카로운 점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실은 유연한 선으로,
묵직한 다리미는 든든한 면으로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또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바늘 친구를 가장 잘 나타내는 선은 어떤 모양일까요? 라고요. 이렇게 단순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본질을 깨뜨려 보는 훈련입니다. 자, 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칸디스키 화가를 아시나요? 이 화가는 음악을 듣고 그것을 동그라미나 세모, 선 같은 모양을 그려냈어요. 복잡한 사물을 아주 단순하게 줄여서 표현한 건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한 추상화의 시작입니다. 사물의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짜 에너지를 찾아내는 과정인 셈이죠. 칸딘스키가 음악을 듣고 점, 선, 면으로 그 느낌을 시각화했듯이 우리 아이들도 새로운 활동을 통해 세상을 자신만의 명료한 시선으로 정리하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사물의 겉모습이 아닌 그 안에 숨겨진 본질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7페이지의 도형 이모티콘 표현을 봐주세요. 한 땀 한 땀, 사각사각, 깡충깡충. 이런 의성어와 의태어를 어울리는 도형에 담아보는 활동입니다. 소리의 느낌을 시각적 추상으로 바꾸는 과정이죠. 이어서 8페이지는 그림책에서 피어난 시에서는 아이들이 찾는 본질적인 단어들이 하나의 문학적 형상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됩니다. 실전 강좌에서 자세히 다루어 볼 것입니다. 자, 9페이지는 도구 캐리커처는 단순히 담게 그리는 것이 아니죠. 캐릭터의 핵심 성격만을 극대화해서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의 추상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사람과 사람의 사이는 매우 중요해요. 그 사람과 사람의 거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루 동안 만난 사람들을 점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그 사이를 손으로 이어보면서 아이들은 관계를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개념을 시각화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1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진화방 추상화에서 다양한 질감의 종이와 재료를 활용해서 공간의 느낌을 추상적으로 구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에게 해결화된 재료를 국한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의력 활동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자, 12페이지는 우연히 만난 선을 통해 의도하지 않는 선들이 만드는 자유로운 형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 다음 13페이지는 고의 별이 빛나는 밤을 통해 요동치는 감정의 선을 느껴보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14페이지는 시의 리듬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이어보는 활동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아이들과 나누는 관계나 우정은 눈에 보이지 않죠. 이 시간만큼은 그것을 실이라는 하나의 선으로 눈앞에서 그려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나와 친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따뜻한 소속감을 온몸으로 느끼게 될 거예요. 즐거운 활동이 되도록 선생님들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5페이지는 땅 따먹기 놀인데요. 선과 면이란 추상적인 도형이죠.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선을 그는 순간 그것은 그냥 바닥이 아니죠. 놀이의 공간으로 바뀝니다. 아이들은 선을 거역하여 나누면서 공간의 경계를 배우고 그 땅을 넓혀가면서 면적과 비율을 몸으로 체득하게 됩니다. 마지막 16페이지는 색입히기를 통해서 우리 전통의 상호 너머의 여백에 아이들만의 감각적인 색으로 채워보는 시간인데요. 아이들이 느끼는 오늘의 기분이나 에너지를 자유롭게 색으로 칠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워크북은 단순히 미술 교재가 아니에요. 사물의 본질을 깨뚫고 언어와 감정을 시각화하고 타인의 관계를 설계하는 종합적인 사고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5월에는 추상화를 통해 사물의 본질을 단순하게 보는 법을
연습을 많이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6월에는 그 단순해진 본질들이 어떻게 서로 어우러지는지 살펴볼 차례인데요. 바로 패턴입니다. 패턴은 흩어진 정보들 사이에서 일정한 규칙을 찾아내서 복잡한 세상을 명료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정말 아주 훌륭한 생각도구입니다. 자, 워크북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를 봐주세요. 그림책 장면 속에 숨어있는 반복적인 무늬들을 찾아보는 활동입니다. 단순히 모양을 찾는 게 아니죠. 세상의 모든 것들에게 나름의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무의식 중에 깨닫게 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페이지를 넘어가면 조금 더 역동적인 활동이 기다리는데요. 우리 7 친구가 등장하는 순서 속에서 규칙을 발견하는 단계인데요. 과일 다음에는 바늘이 왔으니 그 다음엔 누가 올까라고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다음 친구를 예측하면서 아이들은 논리적 추론의 기초를 다지고 빈칸에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어 보면서 스스로 질서를 창조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단순히 나열이 아니라 조화와 리듬을 배웁니다. 7 친구가 각기 다르지만 일정한 패턴 안에서 함께 어우러질 때 하나의 멋진 이야기가 완성되듯이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서로 다른 색깔이 어우러져 빛나는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아름다운 패턴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규칙이 있네 라고 외치는 그 찰나의 발견을 놓치지 마세요. 그 순간을 듬뿍 칭찬해 주십시오. 그 작은 발견들이 하나둘 모여 아이들이 미래를 멋지게 설계하는 거대한 통찰력이 될 것입니다. 이제 패턴의 세계를 시각을 넘어 소리와 심리의 영역으로 더 넓혀 보겠습니다. 5페이지 패턴 무늬 더하기에서 우리 전통 한복천 붉은빛, 그러니까 진한 핑크의 비단에 아이들이 직접 패턴을 입혀보는 거예요. 서로 다른 모양과 색의 무늬가 반복되어 하나의 아름다운 옷이 완성되는 과정을 보면서 다름이 모여 어울림이 되는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패턴은 눈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죠. 너영나영 장단놀이는 소리의 반복, 그러니까 리듬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세마치기 장단의 덩덩 덕풍덕이라는 일정한 규칙, 그 패턴을 몸으로 느끼며 노래를 불러봅니다. 가사 속에 반복되는 너영나영 같은 문구들이 그런 문구들이 만들어내는 말의 재미를 발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리의 패턴을 인식하는 것은 아이들의 음악적 감성뿐만 아니라 언어 발달과 언어의 확장 이런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주 음악을 틀어주시면 좋고 또 아이들이 세마치 장단에 맞춰서 노래를 불러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심화 단계인 7, 8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감정과 행동으로 가져오는 시간인데요. 우선 7페이지 안녕 나의 화, 내가 화가 날 때 반복되는 모습이나 몸의 신호가 있는지 살펴보는 건데요. 화가 나기 전에 내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낼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 패턴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힘이 생깁니다. 자, 8페이지는 나의 패턴 읽기예요. 나의 하루 속에 반복되는 기분 좋은 습관, 그러니까 현재의 지금의 패턴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갖고 싶은 패턴,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갖고 싶은 모습이 무엇인지 적어보는 거예요. 반복이 이렇게 나의 습관, 이런 반복이 주는 편안함을 이해하고 스스로 긍정적인 삶의 질서를 설계해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9페이지에 스토크 활동입니다. 스토크는 가로, 세로, 그리고 작은 사각형 안에서 숫자가 겹치지 않게 배열하는 고도의 논리 패턴 게임이죠. 아이들이 숫자를 채워 넣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수학적 규칙과 질서를 찾아내는 집중력을 기르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매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학년일수록
저학년일수록 작은 사각형부터 하나씩 해결해가는 성취감을 느끼게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페이지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주사기 패턴 여행 보드게임입니다. 주사기 눈이 만드는 우연한 패턴에 따라 이동하면서 그림책 속 7 친구를 만나는 여정의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은 규칙이라는 사회적 패턴을 준수하고 협력하는 즐거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11페이지는 문살 디자인 활동을 함께 보실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문살은 왜 나누면서도 막히지 않는 구조일까? 라는 질문을 해보세요. 물론 다양한 답이 나올 것입니다. 문살은 나무 막대기들이 가로 세로로 만나 칸을 나누고 있지만 그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바람이 드나들면서 안과 밖의 소식을 전해주죠. 이렇게 반복되는 선들이 만들어내는 규칙적인 패턴은 세상을 단절시키는 벽이 아니고 오히려 서로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열린 소통의 통로가 됩니다. 자, 우리 이런 문살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 12페이지 바느질 패턴 컵 받침 실습입니다. 실을 가로와 세로로 엮은 직조 짜기인데요. 실을 지그재그로 왕복하면서 무늬를 만드는 과정은 반복과 균형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패턴이 완성됨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또한 실기 시간에 자세히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13페이지는 자 만들기 활동을 봐주세요. 보통 자는 길이를 재는 도구이지만 여기서 기분의 크기, 용기, 사랑의 양, 마음의 거리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재어봅니다. 일정한 간격의 눈금이라는 패턴을 빌려와서 자신의 추상적인 감정을 스스로 측정해보면서 아이들은 자기 객관화와 정서적 성찰의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14페이지 시각적 패턴을 이용한 아코디언 그림을 만들기입니다. 자, 아코디언 그림은 시각적 패턴을 이용한 착시 활동인데요. 규칙에 따라 그림을 붙여보고 보는 각도에 따라 이미지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의 사물도 하나의 사물 갖고 보는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느끼고 시선의 즐거움과 사고의 유연성을 배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5페이지 망차기 놀이는 바닥에 그려진 칸, 그러니까 공간 패턴을 따라 돌을 차면서 이동하는 전래놀이인데요. 몸의 균형과 공간의 규칙을 동시에 익히는 역동적인 패턴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 여기 현장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좀 방향을 바꿔서 망차기 놀이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페이지 우리 전통의 사군자색 입히기입니다. 사군자는 매와 난초, 국화, 대나무를 말하죠. 이 안에 자연이 수만 년 동안 공들여서 완성된 가장 고귀한 선의 패턴이 담겨 있습니다. 선생님들, 사군자의 선을 따라 색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죠. 거칠지만 힘있는 매화의 선, 그리고 부드럽지만 강인한 난초의 곡선, 정교한 국화의 꽃잎, 그리고 정직한 대나무 마디까지 이 반복되는 자연의 패턴들을 손끝으로 아이들이 느끼고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이겨낼 단단한 마음의 질서를 스스로 세울 수 있도록 따뜻하게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3, 4월에 우리가 사물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그 본질을 형성화하는 법을 함께 나누었다면 이번 5월, 6월은 그 본질을 단순하게 꿰뚫어 보는 추상화의 눈을 기르고 그 단순함 속에서 세상의 질서를 발견하는 패턴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무늬에서 시작해 보이지 않는 마음의 크기까지 재어본 이 모든 과정이
우리 아이들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중심을 잡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교육에서는 더 풍성한 이야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